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예? 오늘 진도는 161페이지인가요? 앞에 중개계약부터 복습을 좀 할게요. 자, 131페이지 중개계약부터요. 자, 전주부터 배우신 내용이 중개 업무 파트인데, 중개 업무는 중개계약이 체결되어야 손님이 가게 와서 중개해달라고 계약해야 되죠. 중개계약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개 업무를 하는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하죠. 확인 설명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의 조건이 합의가 되면 중개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고, 중개 완성이 되었단 말은 중개가 끝이 나죠. 그럼 마무리 작업을 세 가지 해야 되는데, 전주 배우신 게 거래계약서 교부하죠. 확인 설명한 조건에 따라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이후에 확인 설명한 조건과 달라서 손해가 발생되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 교부하고, 확인 설명 과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또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대비해서 뭐 해놨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보증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교부하고, 이 대가로 청구하는 것이 중개보수이겠죠. 전주의 중개계약부터 여기까지 배웠었다고, 확인 설명서까지. 중개계약은 1.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 중개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손님이 직접 계약서 써본 경험이나 거래 경험이 있으면 직접 계약이 가능한데, 부족해서 필요한 경우 부동산 찾아가서 체결할 수 있는 임의 계약이지, 법에서 강제하는 계약은 아니고,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낙성 불효식 계약이죠. 중개계약은 손님이 중개다라고 이름 맡기는 계약이기 때문에 확인 설명하고 완성이 되면 계약서 쓰는 기간이 필요하다. 중개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은 관행적으로 약정한다. 약정을 하지 않으니까 기간은 필요하고, 약정을 안 하니까 얼마로? 3월로 한다. 약정할 수 있다. 약정하면 약정기간에 따른다. 그죠?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손님인 개인이 부동산에 와서 일을 맡기는 중개계약이 있다면, 판례에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은 민법상 뭐하고 유사하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유사한 내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 정도 기본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의무사항이 수십 개인데, 그 중에서 일반 중개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전속 중개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 네 가지. 그 네 가지는 전속에게는 있지만 일반에게는 의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의무상 차이점은 네 가지에서만 차이 있다 그 말은, 나머지 기타 의무는 차이점이다 공통점. 일반도 해야 되고 전속도 해야 한다. 네 가지인가 아닌가 이거 중요하고요. 중개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이 네 가지이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한 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이 있다. 일반 중개계약한 의뢰인하고 전속 중개계약한 의뢰인 간에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 두 가지는 전속 중개계약한 의뢰인의 의무상이지 일반에게는 없고, 똑같이 두 가지가 아닌 기타 의무가 있다면 기타 의무는 차이점이다 공통점. 일반도 해야 되고 전속도 해야 되고. 일반 중개 계약하에서 구두 계약을 많이 하죠. 증거로 스킬을 못하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둔 것이 전속이기 때문에, 전속은 반드시 국토교통부리 영리 정하는 계약서가 있다 없다? 반드시 국토교통부리 영리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단 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죠? 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거로 남겨둬라 그 말이니까 몇 년 보존? 3년 보존해야 한다.
그럼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기본 바탕이 뭐예요? 중개업무 바탕이기 때문에 업무 정지를 깔아놓고 하시면 되죠.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일반 중개 계약에서 다수의 기업 공유사의 보수가 다 보장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손님에게 자식의 보수가 보장되지 않은 기업 공유사에게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없는데 여기는 특정한 부동산 한 사람 정해서 맡겼기 때문에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매도 임대인이 부동산에 와서 중개 계약을 했다. 매도인이 와서 갑 정해서 전속 중개 계약을, 임대인이 와서 갑한테 와서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개업 공유인사는 매도 임대인으로부터 확보한 물건이 있다. 중개에 대해 상물에 관한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이미 이런 조건의 매수인을 임차인으로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겠죠.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다른 부동산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정보 공개 의무가 핵심이고, 정보를 공개할 때는 개업 공유 중에서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든지, 거꾸로 모든 개업 공유사가 망에 가입한 것은 아니니까, 또는 일간신문에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죠? 정보를 공개했다면 물건 내놓은 사람에게 공개 내용을 통지해야 되죠. 며칠? 공개 내용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예외가 있습니다. 물건을 내놓으면서 손님이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마라 비공개 요청할 수 있나 없나요? 비공개 요청 나오면 이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공개할 것은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물건에 관한 정보를 물건 찾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게 내놓는다. 그 말은 물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공개 사항이 아니다. 대상물의 권리 관계는 물건에 대한 사항이죠. 공개되지만 각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한다. 주소 성명인 인적 사항은 물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격 공개하고, 계약서 쓰기 전에는 예정 금액이고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이죠. 인데 매매이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공시가가 세금 관계에서 중요하니까 매매이면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지만, 임대차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 차임이 중요하지 공시가는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전체 공개사항 중에서 공시가이고 임대차 계약인 때만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라고 문서 통지한 다음에 어쨌든 의뢰인은 한 사람만 찍어서 맡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도 궁금하겠죠. 정보 공개한 다음에 일전에 통지해드린 내용대로 정보를 공개해 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이 연락이 와서 어떻게 중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은 얼마? 2주의 1회상 뭐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요 네 가지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유서 의무사항이지,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 일반 중개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있다 없다? 법정 서식은 있다 없다? 있는데 사용 작성 의무가 없고, 사용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보존 의무, 정보 공개,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는 없다. 그래서 개업 공유인사에게 작성 의무는 없지만 의뢰인은 개업 공유인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아 작성 의무는 없지만 하는 경우에 기재사항은 있죠. 어떤 가격?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하고, 그 다음에 끊어서 읽을 수 있게 중개대상물 위치, 중개대상물 규모.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간 계약이라고요? 중개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기재 요청할 수 있다. 요거 네 가지이면 일반은 X, 네 가지가 아니면 일반도 O, 이렇게 이해하시고, 중개계약은 의뢰인 간의 의무사항 차이점도 두 가지인데 이미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하고 또는 특정한 개업 공유인사하고 전속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다른 개업 공유인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일반은 가능해요? 얼마든지. 전속은
계약 위반이죠. 그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만 의뢰인은 이미 중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 공유사에게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의뢰인이 이미 다수하고 특정한 기업 공유사하고 일반이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벼룩 시장에 광고 내고 연락 온 사람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일반 전속. 전속의 특징이 이거죠. 전속도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이거는 허용된다는 겁니다.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그럼 전속은 요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된다. 나머지 허용되지 않으니까 A가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 을을 통해서 계약해도 계약 위반. 전속 중개 계약한 갑이 의뢰인과 계약할 상대방을 소개했죠. 전속 중개 계약을 한 개업 공인 중개사의 소개를 알게 된 상대방이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아니죠? 중개를 해준 개업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고 보수를 주면 되는데 보수를 안 주려고 소개해준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한 것도 어쨌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한 것이 아니니까 계약 위반. 그러면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한 갑과의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갑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위약금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는 두 가지 다 허용되는데 위약금을 줄 의무는 없는데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 문서 통지할 때 비용이 들죠. 일반은 이런 의무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비용이 없네.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어서 위약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 공개나 문서 통지할 때 소요된 비용은 있다 없다?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는 있다. 그 위약금은 다른 부동산 등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이 이루어졌다. 보수가 100만 원이면 계약서를 쓰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얼마 주고? 100만 원. A는 다른 부동산에게 100만 원 주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갑과의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금도 얼마? 100만 원. 중개보수 전액을 100%를 위약금으로. 여기는 위약금 아니죠? 중개보수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여기는 소요된 비용이 없죠. 여기에 중개계약의 크게 틀리니까 네 가지인가 아닌가 중요하고 두 가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비교하시고. 정보망은 간단히 법조문 보시면 되는데 정보망은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할 때 필요한 정보가 있다. 대상물 표시에 관한 정보, 권리관계 정보, 공법상 규제서처럼 정보를 망에다가 공개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고 다른 부동산하고 연락해서 공동 중개할 수 있는 게 정보망이죠. 그러면 정보망도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중개와 관계 있다.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망 관계에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도 제재가 뭐? 업무정지. 망의 물건을 공개해서 다른 부동산하고 공동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정보망에 남아있을 정보는 아직 안 팔린 물건이 남아있어야죠. 망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이 이루어진 물건 내려야 되겠네. 그래서 사실을 정보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되죠. 거짓으로 공개해도 제재가 뭐? 업무정지. 그래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망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 망은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끼리 부동산 거래할 때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공동 중개할 수 있는 인터넷이 정보망. 국장만이 지정을 할 수 있고 지정 취소 처분도 누가 하고? 국장만이. 과태료 처분도 누가 하고? 국장.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나면 국장만. 가입 이용 신청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부가통신사업자 이해야 되죠. 가입 이용 신청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몇 명 이상이나 500명 이상은 지역처로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았다면 가입 이용 신청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려면 확보해야 할 직원이 있어야 되죠.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지정권자가 국장이니까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되죠.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컴퓨터 설비 확보할 것.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정 신청을 국토부 장관에 지정 신청할 때 가입 이용 신청서는 누가 제출했다고? 가입 이용 신청서는 누가 제출했어요? 개업 공유인사가. 그럼 가입 이용 신청서 제출한 사람이 개업 공유인사 중개사 임을 증명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첨부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첨부해야 하네요. 여기에서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만 등록증 4번, 자격증 4번, 기사 자격증 4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한다. 30일. 지정받은 날로부터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설치 운영해야 한다. 얼마? 1년.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는 뭐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망에 개업 공인인사로부터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올려달라고 의뢰하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도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도 안 되죠. 여기 핵심이기 때문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하게 되면 지정 취소 할 수, 지정 취소는 이미 취소예요. 할 수 있고 형벌이 얼마? 1-1.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무자. 언제? 느낌은 아시겠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이 체결되기 전 확인하여 누구에게만? 매수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한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설명해야 되고 설명하잖아. 손해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다. 확인 설명사항에 9가지가 있는데 이 확인 설명했던 내용은 어디에 적어준다? 확인 설명한 내용은 확인 설명서에만 들어가면 되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것 하면 확인 설명한 내용은 말 그대로 확인 설명한 내용은 확인 설명서에만 들어가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어떤 가격을 설명해요? 계약서 쓰기 전이니까 예전 금액.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설명해야 할 조세의 종료 및 세율도 누가 부담할?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 및 세율만 설명사항이 있다.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교부 보조는 누가 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면 누가? 대표자.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이 체결된 때, 완성된 때 다음에 누구에게? 여기는 두 사람 다 나와야 되죠. 거래 당사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하죠.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위반 제재가 뭐? 업무정지. 전속 중개계약부터 여기까지가 중개 업무 파트가 핵심인데 다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가 아닌 게 이거.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제재가 뭐? 상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 나머지 의하지 않는다. 보존하지 않는 나머지 업무정지. 작성교부 보존 다 업무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여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업무정지가 아닌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려면 업무정지죠. 작성했는데 이중계약서 쓰거나 거짓 기재했다. 제지가 뭐?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더하기 당해 확인 설명을 중개인을 누가 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법인 대표자와 함께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공동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 그죠? 아홉 가지 중에서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인 상태는 대상이 안 나오니까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죠?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누구 찾아가서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죠? 요구받은 매도 임대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에 불응하여도 불응한 사실은 누구에게? 매수임차는 일단 설명하여야 하고 완성이 되면 어디 적어라? 확인 설명서 기재해야 되고 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에는 대상물의 권리관계도 설명사항이죠. 권리관계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는 안에는 권리자가 누군지도 설명해야 하네요. 권리자. 부동산하고 계신데 매도인이 왔다. 내놓은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 설명해야 하네요. 해야죠. 권리자는 전속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내가 이런 조건에 물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물건에 관한 정보만 정확하게 공개하지 사람은 공개하면 안 되고 여기는 손님을 앉혀놓고 설명하는 거 아니야? 등기부 제시하면서 갑구 보시면 소유자 누구입니다. 설명해야 하네요. 을구 보시면 건저당이 있다. 채권 제곡이 얼만데 건저당권자가 무슨 은행이고 무슨 지점이고 소재지가 어디다. 이렇게 설명해야 하네요. 그래서 권리자 나오면 설명사항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뭘 통해서 확인하고 등기부 통해서 확인했는데 내각에 실제 물건 내놓은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겠네. 확인 설명을 위해서 중개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래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하죠. 5년 보존해야 한다면 작성을 해야 되겠네. 작성할 때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죠.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없다 나오면 거래계약서만.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법에 정한 서식이 없다. 표준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쓰라 이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법에 정한 서식이 없으니까 표준서식이 없다. 거래계약서는 형식에 제한이 있다 없다? 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없다. 그 말은 백지를 쓰더라도 쓰라 그 말입니다. 쓸 때 법에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만 넣어주면 형식은 제한이 없다. 어떤 금액 적어요?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매매 대금은 4억 원을 한다. 계약 금액 4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지급하기로 한다. 중도금은 언제 얼마 지급한다. 지급시기 적죠. 요 세 가지 표준 서식이 없다. 거래 금액 기재한다. 5년 보존 어디만? 거래 계약서만 씁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는 작성 의무는 없지만 표준 서식은 있다 없다? 있다. 전속 중개 계약서, 확인 설명서 다 있다 그 말이고 전속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기재할 금액 이름은 뭐? 예정 금액. 전속 중개 계약 시 공개할 가격 예정. 확인 설명상 예정. 확인 설명서에도 예정. 전속 중개 계약서 몇 년? 3년. 확인 설명서 3년. 여기까지 했네요. 책 봅시다 이제. 날씨가 참 좋네 그죠? 아침에 오는데 학원 말고 딴 데 가고 싶더라고. 뭐 차 핸들만 돌리면 저쪽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딴 데 가봐야 뭐 큰 뭐 좋은 게 있겠어요. 마음이 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차 고속도로 오면 별로 재미가 없고 저 이렇게 서창으로 이렇게 쭉 오면 그 볼 게 좀 있어요. 고향처럼 촌동네 있잖아요. 이런 대도시가 아니고. 자, 161피기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 있죠. 셰프님은 어째 첫인상이 어째요? 굉장히 양반입니다. 진주분인데 예살이 많아요. 수업에 잘 배우시고 진주분인데 그렇게 진주에서 차를 그렇게 전국으로 가져다녀요. 저 같으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하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그래도 잘 배우시고 워낙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신데 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선생님 뭐 노가다 아닙니까 그죠? 댕기다 보면 뭐 불의에 또 뭐 어디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루 뭐 몰라도 어쨌든 자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가 문제야. 늘 회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폐해가 뭐냐면 그 한 시간 선생만 잡고 쭉 가면 되는데 집에 계시니까 수업 들으시면 딴 선생 볼 여유가 없잖아요. 집에 계시면 인터넷 서핑을 해. 이 선생 좀 들어보고 저 선생 들어보고 어머야 이게 조합이면 또 자료 확 뽑고 이 자료 뽑고 집에 온천지 프린터 용지요. 그게 뭐 만약에 이게 상대평가 같으면 이 선생 평균적으로 85%는 선생님들 수업이 똑같은데 한 5% 10% 좀 달라요. 다르게 조금 더 하는 선생님이 있고 85% 하는 선생님이 있고 상대평가 같으면 옆에 짝꿍을 이겨야 되니까 이것저것 봐야 되지만 그런 시험이 아니니까 그 인터넷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험 끝나가면 하면 너무 고통스럽게 끝낸 거예요. 뽑아놨는데 다 보지도 못하고 선생 이름은 아는데 어디서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하도 돌아다니면서 보시니까 공부량이 이만큼인 거예요. 절대평가 시험은 뭐 한 선생 딱 잡고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특별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9, 10월 때 이야기하시라고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겠는가. 근데 그것도 필요 없죠. 사실은 오버 아니요? 지금 공부한 게 다 안 돼 뭐. 딴 선생 볼 여유가 없죠. 학교에 나가면 되죠. 근데 뭐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강의량이 작은 분들이 없어요. 강의가 저도 강의를 중개사법 선생 중에는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민법은 더군다나 뭐 강의를 뭐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민법 선생님들은 수강생들 수업해보고 눈치 봅니다. 설명 요구에 하다가 안 되면 멈추고 넘어가고 달려간다고 미칩니다.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량이 적은 걸 알면 어쨌든 수업은 들어야 되는데 공부는 자기가 아는 거 요만큼 가르치고 더 가르치지 않으니까 수업을 빼는 걸 알아요. 뭐 다행히 뭐죠. 우리 학원 선생님은 뭐 그런 분 아니니까 다행이고 민법하고 개론하고 짝꿍이 궁합이 맞죠. 민법 선생님 강의를 확 풀어서 하시고 개론 선생님은 조금 줄여서 하시고 민법 선생님 개론 선생님도 민법 선생님처럼 풀어서 하는 선생님 만났다 학원에 수강생들이 미칩니다. 강의 공부량을 감당을 못해요. 나옵니다. 네. 중개사법 요약점 공부 안 하고 민법 요약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중개사법 요약점 오늘 넘길 겁니다. 이번 주는 나오겠죠. 자 보세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기준을 잡으실 게 있어요. 민법이란 법에도 당연히 개인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 기준이 당연히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도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시험 공부도 시험 공부지만 우리가 소장이 되어서 또는 실장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손님이 나한테 소장이 나한테 실장이 나한테 배상 청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할 때는 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행위든지 행위를 한 사람, 일을 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민법 750조에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규정이 있어요. 어쨌든 불법행위든지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요건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개업공인인사가 중개행위를 하겠죠. 중개행위를 한 사람, 일을 한 사람에게 네가 책임져야 할 때는 요건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공통이 어떤 법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행위를 직접 한 사람, 일을 직접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민법의 기본법, 일반법이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 위법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위법 행위이면서 뭐도 있다고? 고의 과실까지 있으면 이게 불법 행위.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가했다. 당연히 일을 한 사람이 사고 쳤어요, 안 쳤어요? 사고 쳤다 그게 고의 과실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게 민법 750조예요.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가한 자. 사고 쳐서 결과 손해가 발생되면 네 고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책임이 있다. 이게 민법이에요. 그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법이고 특별법이죠.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니까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민법은 그냥 고의 과실이 있는 사람이면 다 책임져라. 그것이 민법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적용되겠네? 어떤 행위란 말이 없이 불법 행위만 했다면 다 책임져라. 행위에 제한 없이 모든 행위.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면 자기의 고의 과실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입으면 재산상 손해도 발생될 수 있고 협박하면 정신적 피해도 있겠죠. 위자료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게 민법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이 없다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적용돼야 한다. 민법. 고용인도 적용되겠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네가 행위를 하다가 상대방이 손해입었다 할 때 네 고의 과실로 발생된 손해이면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있고 고용인도 행위를 하다가 고의 과실로 사고 쳤다면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이든지 아니든지 고용인이든지 아니든지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자기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이면 책임이 있다. 그럼 거꾸로 내가 일을 하긴 했지만 내 고의 과실이 없어요. 고의 과실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계약한 손님이 손해가 발생됐다고 나한테 배상 청구 들어올 수 있죠. 그럼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내가 중개행위를 했는데 내가 고의 과실이 없어. 정확하게 설명을 다 했는데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손해가 발생되었다. 원인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3자로부터 들은 토지 정보 잘못됐는데 그 정보 믿고 계약할 수도 있네. 그럼 나한테 고의 과실이 있나요? 없으면 지가 손해 발생돼도 나한테 청구 들어와서 감을 질러도 조용히 앉아서 달래야죠. 내가 확인 설명사항까지 있나 없나요? 조곤조곤 설명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렇게 안 한 게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럼 내가 고의 과실이 없으면 내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민법에 의한 배상 책임은 행위자 제한 없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어떤 행위든지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의 손해 가했다면 그 손해배상 범위에 제한 없이 모든 손해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한 것도 민법 적용되겠네. 일단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면 어디까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재산상 손해이든지 정신적 손해이든지. 그럼 민법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이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민법에는 750조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의 손해가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놨고 끝이야. 끝이다. 그 말은 별도로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 제도는 없다고. 네가 네한테 사고친 개업공인중개사에 가서 배상 청구해보고 청구가 안 되면 소송 걸어서 소송법에 따라 해결하십시오라고 놔둬버리지 별도 제도는 없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할 범위는 자기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이면 다 책임이 있는데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소송 가야 되니까 길어지니까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민법에 의한 배상 책임 규정을 두고 별도로 특별 조항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도 배상 책임 조항이 있는데 다른 것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똑같은데 민법에는 별도 보장 제도가 없지만 우리 법에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법이고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은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다 그 말이니까 민법과는 달리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1.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규정은 누구에 하나야 적용될 것인가? 모든 사람이다. 2.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다. 공인중개사법은 철저하게 중개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하나야. 등 하게 되면 현재 중개사무소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 다죠. 소장뿐만 아니고 실장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이면 사원, 임원 있죠. 의 하나야 적용. 최근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중개행위 할 수 있나 없나요? 하다가 손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 가야지. 별도 청구해야지.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은 없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은 모든 행위가 아니고 철저하게 중개 행위의 하나야 적용되겠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어도 어떤 행위가 아니면 중개행위가 아니면 어떤 법? 민법에 따라 청구해야 되겠죠. 앞에 중개대상물 할 때 대토권 기억납니까?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 철거 예정적이죠. 앞으로 철거하게 되면 이주해야 되겠죠. 철거될 경우 앞으로 어디에 지정될지를 몰라도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철거하는 대신에 집을 지을 토지를 대신 주겠다. 그죠? 대토권은 특정되었어요? 특정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어도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 뭐는 아니다. 대토권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리 알선 행위해도 중개행위가 아니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죠. 우리 법에 의한 보증기한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행위일 것. 여기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지만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관을 통하여 배상받는 것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설정하는 금액이 있나 없나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최소한 얼마? 1억. 법인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마다 1억. 설정한 금액 범위안에서의 재산상 손해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가 아니고 정신적 피해만 발생되면 우리 법에 의한 보증기한을 청구할 수는 없고 어떤 법? 민법. 한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면 한도 초과하면 다시 어떤 법에 따라서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에도 배상 책임 규정이 있고 민법에도 있는데 배상 책임 범위가 다른 것은 이런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배상 범위는 그 말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보증기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요만큼이다. 요만큼 받고 요만큼 초과하는 것은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는 누구한테? 개업공인에서 별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요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나에 적용됩니다. 중개행위입니다. 재산상 손해인데 설정 금액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되고 기억하시고 그럼 그 밑에 박스에 있나 없나요? 법조문 있죠. 법조 몇 조?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 동그라미 되어야죠.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법이 없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별도 공인중개사법이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배상 책임 규정을 물을 때 한 문제가 나오면 5개 지문 중에서 지금 동그라미 하신 배상 책임의 보장 그 말은 보증 기관이 있다 그 말이죠. 보증 제도에 대해서 지문이 5개 중에 3개 이상 나오고 이런 법 규정 말고 보증 제도 말고 이런 범위를 구분하는 게 있는가 이런 체계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이런 거 구분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 조문을 구분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자, 1항 보시면 누구는 개업 공인사는 뒤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있죠. 1항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돼 있죠. 뒤에 다만에서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은 여기서 말씀드렸죠. 확인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이 개업 공인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끝이고 예외가 없으니까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 한번 적어보시고 아무데나 적어봐요. 어차피 요약점 나오면 책 버릴 거야 이제. 법이 구석구석 조금씩 좀 바뀌니까 그거 차다가 고친다고. 저는 요약집 벌써 온 거 넘어간 줄 알았어요. 어디 집에서 요약집 다 정리했습니까? 물어보길래 무슨 요약집? 그래가지고 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적었어요. 적었다고 신호를 보내줘야 진도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항하고 2항은 꼭 구분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2항도 보세요. 2항도 개업 공인사는 밑줄 뒤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밑줄 있죠. 두 개 다 개업 공인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인데 1항 보시면 개업 공인사는 뭘 하다가 그게 가장 중 행위를 했습니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게 꼭 보여야 돼. 2항은 보세요. 2항은 개업 공인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런 말 없죠?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기까지. 1항은 개업 공인사의 책임이 있다 할 때 반드시 체크할 게 중개행위를 했습니다는 말이 들어갔고 2항은 중개행위 했습니다 말 없이 장소 제공만 했습니다. 됐죠? 그럼 1항은 중개행위를 직접 한 개업 공인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을 한 소장한테 책임져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꼭 들어야 한다고. 중개행위 뒤에 책임이 있다. 고의 과실을 꼭 따지셔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 그럼 1항은 개업 공인사 행위자입니다. 중개행위 했습니다. 고의 과실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되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다. 2항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했습니다. 소장이 직접 중개행위 한 것이 아니어도 발생한 어떤 손해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2항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란 말이 없네. 그때는 개업 공인사가 1항처럼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책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지만 2항처럼 장소 제공한 경우에는 내가 일한 것이 아니니까 고의 과실 요건이 없다. 그 말은 고의 과실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이 있다.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가 뭐라고요? 3항 개업 공인사는 언제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다만이 있나요 없나요? 땡땡 예외 없이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그죠? 예외 없이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요걸 정리하시라고. 그 법조문 같은 거 이제 공부 좀 쌓이면 민법이나 모든 과목이 법조문에서 이해가 조금 되시면 공부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알고 보시면 줄고 모르고 이해 안 되고 암기하시면 늘 늘고 공부량이 그잖아요. 모르고 암기하시면 늘 암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실무하다가 뭐 이해가 안 되면 법조문 찾아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암기해서 공부해서 합격을 할 수 있잖아. 운이 좋으면. 그 노량진 같은 데 7년 8년씩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운이 딱 걸리면 합격이 나간다는 거야. 실무 나가고 법조문 찾아가 해석할 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개업 공인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이거 뭐가 다르노?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1항 2항을 놔두고. 아니 소장님 1항은 자기가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쳤으니 고의 과실 따지고요. 2항은 장소 제공해서 자기가 중개행위 아니니까 고의 과실 안 따지면 무슨 책임지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거 못한다는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한 게 법과목 법공부 아닙니까? 미칩니다. 좀 알만하면 섞여가지고 온천지 제3자 선의하기 가벌병정무회가 하고
지금 내용이 뭐인가?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따지는데 책임 요건을 구분해서 반드시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최근 시험에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법조문에 있는 보증 제도 때문에 틀리고 나오는 건 없어요. 요거 그 부분이 보통 출제는 요즘에 아주 성질했던지 몰라도 1번 지문에 틀리게 만들어 놓고 꼬이게 해놓고 이거는 당신들이 안 배웠을 거니까 이거 틀리고 나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시험이야 출제위원이야 만족감 느끼는 희열을 느끼는 뭐요? 자기가 낸 문제를 많이 틀리면 좋아하겠지. 자, 그래 지금 1항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행위를 한 경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나왔죠? 2항처럼 중개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은 다 있는데 요건을 따질 줄 아셔야 돼.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을 것? 그렇죠. 고의과실이 있을 것. 반드시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책임이 있어요. 그 행위자 본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다. 무과실이면 책임이 없다. 두 번째는 중개행위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앞에 한 개 배우셨어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들어보셨어요? 실장이 내 일을 도와주다가 고의과실로 사고 쳐죠?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주지만 행위자가 누구구나? 행위자 누구? 고용인의 행위자 아니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나와서는 행위자인 고용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고용인은 반드시 뭐가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야한테 책임이 있죠. 그런데 배상 능력이 없으면 가게 간판 믿고 들어온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네가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죠.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위자가 아니고 고용인이 행위자니까 고용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고 고의과실이 있어서 네한테 책임이 있을 때 네한테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호 안 되니까 내가 한 것으로 본다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무과실 책임이 있다. 방금 전에 민법에 없는 공인중개사법에서만 두고 있는 제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일한 거 아니죠?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 발생되어도 내 가게 간판을 믿던 손님을 보호해주라. 네 고의과실관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최근 문제입니다. 28회 때인가 1번 지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됐다.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게 꼭 보여야 돼. 재산상 손해 발생되었다. 뒤에 개업 공인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돼야지. 그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하면 그냥 쭉 읽어버리면 O 하고 나온다는 거야. 답은 이미 1번에 답을 내놓고 있는데 이걸 못 보고 넣어버리면 2번, 3번, 4번에 5번에 아무 답을 찾아도 없죠. 어머야 이 문제 잘못됐나. 그러니까 탁탁탁 집어서 알고 보시면 개업 공인이 책임이 있다 할 때는 중개행위 행위자인지 장소 제공인지 고용인인지 이걸 구분해서 읽을 줄 아시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요 정도가 구별 개념이에요. 나머지 이제 보장 제도는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법에는 별도 제도가 없는데 우리 법에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해야 한다처럼 보증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 보증도 가장 기초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 자체는 손해를 가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책임져라 그 말이니까 상대방 보호 취지요. 책임을 져라 그 말이니까 책임을 져란 말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면 그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도 당연히 보증계약한 개업공인사 본인 보호 취지가 아니고 개업공인사 본인의 중개행위로 손해입은 상대방 중개 의뢰인 당사자이고 장소 제공 의뢰인 아니여 손해입은 상대방 의뢰인 보호 취지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도 상대방 보호 취지니까 보증도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제도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보증은 예외 없이 설정 의무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단 말은 우리 법에 의한 개업 공인 중에서 종별 몇 사람? 세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싶다. 누구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보증은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누구예요?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도 주된 사업은 아니지만 부수직이나마 뭐 하고 싶다면 중개업을 하고 싶다면 누구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보정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최근 시험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법률 시작은 뭐냐? 특수법인이구나.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증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이미 등록 절차에서 보정 설정 신고해야 한다 들어보셨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은 제재가 두 가지인데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죠. 인장 등록해야 한다. 보정 설정해야 한다. 그러면 인장이나 보정은 다 중개업무 관계 있다 없다? 있어서 기본이 업무 등기인데 제재가 달라요. 손님 입장에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찍게 되는 계약서에 찍게 되는 도장하고 나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증이 더 중요하니까 인장 등록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 중지밖에 안 되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하면 보증이죠.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만은 보증을 아예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이 있죠. 설정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탁하는 방법이 있죠. 요거 개념을 세 가지 구분하시면 되고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몇 사람? 두 사람.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하고 기득권 받은 부칙 기업 공인중개사가 있죠.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주대인 사무소하고 분사무소가 있죠.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나 부칙은 최소 금액이 얼마? 1억 이상 설정해야 한다. 주대인 사무소 얼마? 2억 이상.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추가로 얼마? 1억. 법인이 4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가만히 있어봐요. 왜 6억이요? 6억 틀리게 만들어 볼게요. 법인이 4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이 추가로 설정해야 할 금액은 얼마? 추가다 그 말은 본점은 있고 추가로 설정하는 게 분사무소 아니요? 4억. 이제 6억짜리요. 4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법인이 하게 되면 본점하고 분사무소 다 법인 가게니까 2억, 1억, 1억, 1억 최소 6억. 이렇게 시험 두 번 나왔다는 거야. 2 더하기 4. 특수법인도 예외가 없죠. 특수법인 시험 나는 게 농협이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이 중개할 때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장금액 얼마? 1,000만 원. 요거 배우는 게 우리 과목이에요. 요거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가 합시다.